자, 이것도 2019년 9월 독서 지문이고 읽고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기억.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자, 그림 없죠? 왜? 생각할 수 있으니까라고. 그러면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의 이걸 보고 이렇게 뭐가 있고 금속 탐침이 거리를 좁히는구나.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냥 글을 눈으로만 긁어 읽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독해가 될 수 없다고요. 됐죠? 1문단.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가 가까워지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이 점이니까 윗문장이죠.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자, 이 점을 이용하면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럼 뭘 측정하겠어요? 전류의 크기, 달라지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면 표면의 높낮이를 알 수 있겠죠. 왜요? 이 점을 이용한다고 윗문장의 내용을 끌어오면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한다? 그런데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걸 이용하면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다. 왜? 민감하게 달라지는 전류의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이용될 수 있었다. 자, 문단 끝 추가 정보죠.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관찰할 수 없대요. 이걸 이용할 수 없대.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된 수 있었대요. 잘 봐요. 일단 문단 끝 추가 정보고, 여기서 중요한 점. STM을 쓰면 전류를 읽어내서 어떤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대요.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는 위에 말한 STM 기술을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이처럼 민감한 STM은 진공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뒷받침을 받아야 된대요. 그럼 잘 봐요. 이게 STM 기술이에요. 이게 STM. 근데 전류가 못 흐르는 상태에서는 STM을 못 쓴대. 그런데 그래서 진공기술 도움을 받아야 된대. 그럼 잘 봐요.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진공기술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으면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진공기술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표면을 만든다는 것인가? 이게 무조건 yes라고요. 얘가 주제라고. 문장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흐름을 읽어내는 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유기적 연결인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일단 문단 끝 추가 정보니까 당연히 체크는 해뒀고, 잘 봐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쓸 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으면 할 수 있대.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은 STM을 쓸 수 없는데 진공 기술이 있으면 쓸 수 있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공 기술은 표면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같은 말이야. 얘예요. 읽어볼게요. 이게 아닐 수가 없어요. 됐죠? 진공 기술이랑 표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랑 뭔 상관인데? 얘가 이 지문의 주제라니까? 주요 내용이라니까? 무조건이야. 왜? 1문단을 아이고 1문단을 교수가 의도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읽을 거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읽으라고. 됐죠? 2문단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린 이미 알아요. 뭐야? 표면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어떻게? How? 좀 더 디테일하게. 뭘까? 자,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답이 나왔죠. 아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은 STM을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공 기술과 그게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알았어. 왜 진공을 만드냐 하면 기체 분자들이 방해꾼이었던 거야. 표면에 붙어서 뭔가를 방해하는 거야. 이 기술을 못하게. 아, 그래서 진공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먼저 던져줬고 이걸 끌고 내려온 거구나. 얘라고. 그럼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공 기술로 표면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구나. 이거 하나 읽은 거예요. 글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래야 정보가 산발되지 않아요.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 요구는 다 같은 말이잖아. 공기 분자가 시료의 표면에 붙어서 STM을 못 쓰게 방해하니까 진공 만들어야 돼. 왜? 기체 분자 접촉을 막아야 되니까. 진공의 정의 주죠.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한대요. 그러니까 어우른다는 거야. 조금 낮은 것도 많이 낮은 것도 일단 진공이라고 어우른다는 거야.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 당연하죠.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통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압력은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체 분자들은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자, 문단 끝 추가 정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분자 수에 비례한데. 그리고 생각해봐. 진짜 압력이 그래? 풍선 생각해봐요. 기체 분자가 풍선 안에서 떠돌아다니니까 풍선이 빵빵한 거야. 기체 분자가 다 죽었어. 사라졌어. 혹은 움직이지 않고 벽에 딱 붙어 있어. 바닥에 가라앉았어. 그럼 풍선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개수를 아예 줄이거나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당연히 압력이 낮아지지. 이해되죠? 쉽죠?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뭐라고? 이해와 기억의 균형을 찾는 거야, 우리는. 일단 이해가 먼저야. 능동적인 독자라면. 안 됐을 때 체크하는 거지. 됐죠? 3문단.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라고 디테일한 정보를 줄 건가 봐. 위에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다음 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아이고. 정의죠.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정의예요. 개념 정의 반드시 파악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단 분자층 형성 시간. 표면에 달라붙어서 막을 형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시간은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이 시간은 짧은 거야. 생각해봐. 달라붙어서 막을 형성하는 시간이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이야. 그러면 많이 달라붙고 쉽게 달라붙을수록 당연히 표면은 당연히 더 많이 달라붙는 거 아니야? 확률이 클수록 쉽게 더 자주 달라붙을수록 더 많이 달라붙을수록 당연히 그 막을 형성하는 게 쉬워지겠지. 그러니까 그 막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짧아지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빵이 있어요. 빵 위에 먼지들이 싹 앉아가지고 덮는 거야. 어때요? 먼지들이 더 많이 내려앉고 빨리 내려앉을수록 덮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겠지. 쉽죠? 이해해버렸잖아. 계속 얘기하지. 이해와 그리고 기억의 균형이라고. 근데 능동적인 독자는 얘 먼저라고. 이해해버렸잖아. 쉽잖아.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압력이 낮을수록 형성 시간이 길다. 이거 생각해봐. 기체 분자가 무거우면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겠어? 못 부딪히겠어? 벽에. 못 부딪히겠죠. 무거우니까 잘 못 움직이는 거야. 또 압력이 낮다는 말은 우리 아까 진공도 봤잖아요. 진공이니까 기체 분자들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지 못하고 어디에 그냥 고정돼서 붙어 있거나 혹은 애초에 기체 분자의 개수 자체가 적은 거야. 그러면 표면에 충돌을 해야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단 분자층 형성이 되는 건데 기체가 무거워서 어디 충돌하려고 나가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압력이 낮아서 애초에 기체 분자의 수가 적거나 하면 표면에 붙을 만한 건덕지가 적겠죠. 표면에 붙어서 막을 형성할 확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막을 하나 완전히 형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겠죠. 이해되죠? 다 이해할 수 있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윗상황이랑.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야. STM 기술을 잘 하려면 시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되죠. 왜? 막이 형성되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막을 형성할 때까지 드는 시간이 길어야지. 시간이 길다는 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니까. 가령 질소의 경우, 자, 문단크 추가 정보예요. 무조건 기억해야 돼. 문제에서 쓰입니다. 질소의 경우 20도 760토르 대기압에서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말도 안 되게 증가하죠.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로의 관찰 가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됐죠? 4문단.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하. 어떻게 얻을 건지 4문단에 설명해 주는구나. 진공을 어떻게 얻는 건지 볼게요. 스피터 이온 펌프. 니은은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봤더니 자, 이거는 그림이 있어요. 왜? 네가 독자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수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넣어준 거라고. 제발 쓰라고. 얘들아, 제발 사용해주세요. 이용해주세요. 나의 그림을. 알겠죠? 특히 과학기술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 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스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진공통은 없네요. 그럼 이거는 여기는 네가 상상해야 돼.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상상해야 돼요. 스피터 이온 펌프는 펌프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펌프겠죠. 여기에 어떤 다른 진공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공통은 안 준 거야. 이온 펌프만 준 거고.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대요. 이 이온 펌프 어딘가에 진공통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스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금속 재질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죠. 여기 봐봐봐. 양극 찾았죠? 음극 찾았죠? 자석 찾았죠? 자석 찾았는데 여기 자석에서 뭐래요? 스피터 이온 펌프 영구 자석이고, 그럼 이 자석은 영구 자석이겠지. 됐죠?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의 양극의 축 방향으로 깔려 있고, 자, 양극의 축이니까 가운데 이거죠.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계속 그림 쓰라 했죠. 그림 쓰면서 상상하면서 따라가야 돼.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가에는 2에서 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그렇대요. 고전압이 있어서 음극에서 여기 시커먼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된대. 전자가 방출된 걸 상상해. 음극에서 전자가 뛰어나온 거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렇대요. 이 음극으로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나봐. 이렇게. 정확히 몰라도 봐봐. 하나만 질문할게요.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가 얘가 만약 선지에서 어떻게 복잡할까? 라고 묻지 않는다고요. 왜? 정보가 없잖아. 어떻게 복잡할지 물을 거면 너한테 알려준다고. 어떻게 복잡한지. 나선을 그리든 별 모양을 그리든. 근데 안 알려주죠. 그러면 다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복잡하게 어떻게든 상상해보라고요. 그게 능동적인 독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됐죠? 이 과정에서, 방금 그 과정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우리가 방금 본 그 전자겠죠? 우리가 방출됐다고 상상한 그 전자,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잘 봐요. 정보를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문단의 목적은 뭐였어? 사문단의 목차는 뭐였어? 우리가 사문단에서 읽어내야 주요 정보는 뭐였어? 이거야. 왜? 여기까지 3문단까지 우리는 STM을 위해서 초고진공이 필요해. 이 얘기했죠. 근데 4문단에서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얻지? 였다고. 그러면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이 4문단의 주요 내용은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무조건 뭐야? 초고진공 얻는 방법이겠네? 뭘 통해서? 니은 스피터 이온 펌프를 통해서 라고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고. 능동적인 독자의 태도라고요. 납득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이거 읽는 거야. 어떻게 얻을 건데 초고진공? 근데 우리가 아까 진공 얻으려면 뭐였어? 기체 압력이 낮은 거였죠.
기체 압력이 낮은 거랑 또 뭐랑 같은 말이었어? 애초에 기체 분자 수가 적거나 또 있었어. 분자가 날아다니는 분자 수가 적거나 분자가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줄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어. 그럼 이것만 보면 돼. 나머지 세부 정보도 물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외울 순 없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문단의 목차는 초고 진공을 얻기 위한 스피터 이온 펌프의 원리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스피터 이온 펌프의 세부 정보를 물으면 기억이 안 나. 그럼 선지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다만 핵심 내용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 사문단 핵심 내용이 뭐냐고. 뭐라고 예측할 수 있냐고. 반드시 이 내용을 납득해야 된다고. 뭐야? 초고 진공 얻는 거라고. 근데 초고 진공 얻는 게 기체 압력을 줄이는 거라고. 그건 뭐랑 같은 말이야? 기체 분자수를 줄인다는 같은 말이라고. 또 뭐랑 같은 말이야? 분자가 고정돼서 움직임을 줄인다는 같은 말이라고. 이거랑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안 나면 지문을 잘못 쓴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할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거든? 얘를 부순다는 거예요. 부서진 거야. 어때요? 기체 분자를 A라고 해보자. A의 개수를 줄여야 돼. 그래서 A를 내가 깨부셨어. 어때요? 어? 이거 분자수 줄인다는 말이야? 당연하죠. 분리시킨다는 말은 깨부순다는 얘기예요. 어? 기체 분자수 줄으면 압력 줄 텐데. 기체 압력? 그러면 혹시 이거 점점 더 진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아닐 수 없어요. 왜? 평가원 수능의 지문이니까. 자, 다시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 거리가 증가되면요.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아지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 너가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부딪히는 게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 당연히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훨씬 많겠죠. 당연하지. 이해할 수 있잖아.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음극에서 방출돼서 왔다 갔다 양극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는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뭐예요? 기차 분자가 부서져서 튀어나온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진 상상해 부서진 양이온이 음극이니까 양이온은 플러스가 음극은 마이너스니까 당겨졌나 봐. 음극이 바퀴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난다.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1차 펌프의 정의 줬죠. 아까 뭐라 그랬어? 기체 분자를 부수고 걔네들이 심지어 움직일 수조차 없게 하는 거야. 어때요? 너무 진공에 가까워지겠지. 왜? 진공의 정의가 뭐였는데 아까 분자수를 줄이고 고정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진공으로 가는 길이라 했죠. 기체를 분리시켜서 분해시켜서 부숴서 분자수를 줄이고 심지어 그 부산물도 이동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네요. 어때요? 진공에 가까워지겠네.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서 뒷부분 치면 너 능동적인 독자가 아닌 거라고.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온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보자마자 오케이. 또 진공이네. 또 진공 올라가겠네. 왜? 우리 이 사문단 목차 뭐라고? 이미 알았다고. 이거라고. 압력 낮출 거고 분자수 줄일 거고 고정해서 움직임 줄일 거야. 같은 말이라고. 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뭐야? 진공이랑 같은 말이잖아.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란다. 이렇게 1, 2차 하면 초고진공 상태 만들 수 있다. 됐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진공은 기체 압력이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진공도는 높다 그랬어요. 이거 개념 정의예요. 개념 정의 확보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거 X야. 스피터 이온 펌프는 초고 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 주제라고. 주제이자 스피터 이온 펌프의 개념 정의라고. 스피터 이온 펌프는 그냥 이거 하는 애라고. 왜요? 우리 여기 4문단에서 방금 했잖아.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얘가 쓰인다고. 초고진공을 얻는 방법이 스피터 이온 펌프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게 4문단의 목차이자 4문단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글을 안 읽으면 그냥 이렇게 글을 안 읽으면 그냥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 이거 주제라고. 그냥 0.1초 만에 정답하고 다음 문제라고. 현장에서는. 이해됐죠? 공부할 때니까 3, 4번 빨리 볼게요.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관찰이 용이하다. 이거 주제라고요. 주요 내용이라고. 개념이라고. 왜? 형성 시간이 짧으면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형성은 느리고 천천히 돼야 좋은 거라고. STM을 이용할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진공 필요하다 했죠. 왜? 기체 분자가 막을 형성해서 방해한다고. 그걸 막는 게 진공이라고. 근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는 건 빠르고 많이 막을 형성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이 용이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거는요,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찾으러 가면 이런 거 못 읽은 거야. 주제고 주요 내용이고 개념이라고. 그냥 바로 탈락이라고. 4번.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0.1초 만에 지워야 된다고. 이거 주제예요. 주요 내용이고. 주제 직결이야 그냥. 기체 분자 수가 압력이 어떻게 반비례해? 방금까지 비례한다고 떠들었는데. 5번. 단무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 표면 달라붙는 확률과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주제 주요 내용. 방금까지 빨리 많이 달라붙으면 형성 시간이 짧아서 관찰에 불리하다라고 방금까지 지문에서 계속 떠들어서 그래서 진공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떠들었는데 이걸 고민하면 어떡해. 이런 거 고민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번 빼고 완벽하게 다 틀린 선지야. 됐죠? 다음 문제. 기억에 대한 이를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STM이네. STM. 자,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세부 정보인데 STM이니까 1문 단위죠. 가서 보면 돼요.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확인하면 돼요. 기억 까먹었다면. 틀렸어요. 탈락. 2번.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 관찰할 수. 이거 그냥 0.1초 만에 지워야 돼. 아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표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공으로 표면을 잘 정리할 거다. 이게 주제였다고. 이런 거 내가 내용 직결이라고. 그냥 바로 지워야 돼. 이런 거 고민하면 글 안 읽은 거예요. 똑바로 못 읽은 거야. 3번.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통 안에 기체 압력을 낮춰야 된다. 이거 주제잖아. 개념이잖아요. 초고진공 만드는 기술의 정의잖아요. 주요 내용이잖아요. 0.1초 만에 확인. 다음 문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4, 5번 빨리 할게요. 형성이 필요하다. 아니요. 형성되면 안 좋다고. 이것도 주제고 개념이고 다 똑같잖아요. 탈락. 5번. 접촉시킨 후 이거 세부 정보 기억 안 나면 가서 보면 돼요. 자,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게 맞나? 1번.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나 2번. 둘 다 해보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흘러요. 꼭 접촉시킬 필요 없어요. 접촉시킨 후 전류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 안 나면 해보면 되고, 사실 이 정도면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답 3번 쉽죠? 니은 음극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의 음극. 니은은 뭐예요? 4문단에 아까 우리 말한 방금까지 열심히 본 스피터 이온 펌프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자, 양극과 음극 안에는 고전압이 걸려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이게 헷갈려서 정말 많이 이 문제를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잘 봐요. 자기장이 있다가 아니야. 제가 선지 해석에 가장 중요한 행동 2개 알려줬어요. 1번 뭐였어? 의미 단위랑 그리고 지문, 각각의 의미 단위가 지문을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 대응시키기. 2번째, 이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얻어내야 될 궁극적 목표가 뭐였어? 선지가 묻는 바예요. 이거는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거 팁이 질문 형식을 바꾸면 싫다 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드니야. 그러니까 1번에서 선지가 묻고 싶은 바는 자기장 어디서 나왔어? 자기장 어떻게 만들었어야? 그건데 그게 혹시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이니? 라고. 질문이 이거야. 자기장이 생긴 이유, 자기장을 만든 방식, 어떻게 만들어내니 도대체 자기장을? 이 1번 선지의 목적이라고. 우리한테 묻고 싶은. 근데 1번 선지는 의문형으로 쓰일 수 없으니까 미리 답을 준 거야.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이니 혹시? 이렇게 미리 답을 줘놓고 이 답이 틀렸나 맞았나 우리 보고 판단해보라는 거라고. 이해됐죠? 근데 여기 뭐래요? 아이고. 여기 4문단에 뭐래요? 기억이 안 나면 가서 보면 돼요. 그럼 잘 봐봐요. 팁, 또 하나 팁.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 이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이 묻는 바를 끌어내고 의미 단위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뒤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의미 단위를 끊고 묻는 바를 파악해서 키워드를 살리는 거야. 키워드를 살려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서 이 필요한 부분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게 목차예요. 정보가 정리돼 있어야 필요한 부분을 갈 수 있는 거야. 필요한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방금 찾았던 필요한 키워드를 찾는 거야. 그리고 이 키워드는 당연히 의미 단위랑 묻는 바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면 1번 선지는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를 찾으면 돼. 어디로? 4문단 가서. 왜? 니은은 음극이라 했으니까. 그럼 니은 어디 있어? 스피터 이온펌프 여기 있잖아. 4문단이잖아. 찾아보면요. 자기장 왜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는데?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이라고 돼 있네요. 됐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뭐였던 거야? 뭐뭐인 A인 거야. 제가 이거 항상 강조했죠. 뭐뭐인 A 놓치지 말라고. 이것도 주요 정보라고 얘기했죠. 자기장이 자석 때문에 생긴다 라고 써주지 않고 문장 모양을 바꿔서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이렇게 쓴 거 왜? 문장이 너무 많아지잖아. 자기장은 자석 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자기장이 원통 모양의 양극의 축 방향을 걸려 있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기 싫으니까 한 문장 안에 넣으려고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이렇게 뭐뭐인 A라는 문장 내 정의를 이용해서 주요 정보를 준 거라고. 이해됐죠? 꼭 챙겨야 돼요. 문장 내 정의. 자기장은 자석 때문에 생기죠. 그러면 근데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이라 했잖아. 얘가 자석이랑 뭔 상관인데? 탈락. 답이 1번이에요. 됐죠? 중요한 선지예요. 의미 단위를 찾으러 가는 거. 묻는 바를 키워드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선지고 뭐뭐인 A 문장 내 정의가 주요하게 쓰였다는 걸 볼 때도 중요한 선지예요. 됐죠? 2, 3, 4, 5 빠르게 할게요.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기억이 안 나면 뭐라 그랬어요? 찾자 그랬죠? 기체 분자 흡착하는 물질이 있나? 찾는 거예요. 찾으면 여기 있어요. 타이타늄. 그런데 이거 2차 펌프의 정의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체 분자 흡착시켜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 수 줄이는 게 진공 만드는 이 기술의 정의이자 의의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번 선지 정도는 바로 했어야 돼요. 맞죠? 3번.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기억이 안 나면 정말 양이온 어떻게 되지? 라는 키워드 살려서 찾으면 돼요. 찾아보면 양이온은 전기력의 음극으로 당겨진다. 있어요. 4번. 이거 3, 4번 같은 말이에요. 방금 그 부분 가서 찾아볼까요?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전기력을 끌어당긴다.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잔소리 하나. 이거는 1번에서 답이 나왔고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갔는데 이거 고려해야 돼요. 이거 고려해야 돼. 이 양이온은 그냥 양이온이 아니야.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이에요. 아무 양이온이나 이러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이야. 확인해야 돼요. 이거 의미 단위예요. 이거 두 개 주요 의미 단위예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기 너무 쉬워서 제가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 뿐이지 원래는 다 확인해야 돼요. 이 양이온들이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게 맞나?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게 맞나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여기 이 분리시킨다. 여기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두 개 의미 단위, 주요 의미 단위 됐죠? 5번.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 전자를 방출한다. 사실 이거 세 개 다 같은 부분이죠. 여기 방금 봤잖아.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됐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마지막 3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제가 그 다른 해설할 때 얘기해줬어요. 2019년 9월에 CDS 프리미엄 지문과 같이 보세요. 꼭. 자, STM을 사용한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통 A에서 E가 있고 각 진공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표 같다. A 안에는 지금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승토로 있다.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죠? 내부 온도 20도이다.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죠?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다. 1번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 대략 2500초이겠군 할 때 선지에서 묻는 바를 항상 얘가 궁극적인 목표라니까? 왜 2500초라고 물었겠어요? 왜 대략 2500초라고 물었겠어요? 내가 2500초를 이 계산시킨 거겠어? 우리한테? 아니겠죠. 지문과 대응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필 2500초라고 물었을까? 문단 끝 추가 정보 무조건 쓰인다 했죠? 여기 조금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3문단에 문단 끝 추가 정보에 질소 20도 760토르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의 10의 마이너스 19승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20도에서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면 대략 2500초다. 혹시 지금 A랑 같은 상황이라고 묻은 거 아닐까요? 볼까요? 똑같이 질소죠. 진공통 A 안에 기체 압력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죠. 내부 온도 20도죠.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 몇 초예요? 대략 2500초죠. 지문과 대응하라고 시킨 거죠. 적절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특히 보기 문제에서 보기 문제 유형 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윗선지를 이용해서 아래선지를 푸는 거예요. 이게 보기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지금 익혀두세요. 1번을 풀었죠. 1번은 지금 C의 마이너스 구승토르라는 정보를 그리고 확보했죠. 그런데 2번에서 B 내부는 10의 마이너스 구승토르보다 낮겠군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 선지의 의도, 선지에서 묻는 바가 뭐겠어. 1번을 활용하세요라고. 왜? 1번 선지 A통은 10의 마이너스 구승이라고 줬으니까. A랑 B를 비교하는 거구나. 2번 선지는 볼까요? 똑같이 질소죠. 그런데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어때요? A보다 작죠? A보다 작죠?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통에서 동일하대요. 그러면 B는 A에 비해 기체 분자 수만 작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분자 수가 작으니까 압력은 낮겠죠. 적절하죠. 3번. 똑같아요. 뭐라고요? 윗선지를 이용해 아랫선지를 같이 엮어가는 거야. C 내부의 진공도는 B보다 낮다고 물었어요. 자, C랑 B를 비교하라는 선지의 의도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분자 수가 높네요. B보다. 분자 수가 많다. 기체 압력이 높다. 진공도는요? 진공도는 낮아야죠. 진공도 낮다고 해서 적절하죠. 3번.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쉽게 했을 거고 4번 선지 볼게요. 4번, 5번 선지가 정말 중요한데 최근 트렌드예요. 그리고 이 4번 선지는 특히 아까 위에서 말한 2019년 9월 달에 CDS 프리미엄 지문에 문제랑 같이 보세요. 자, 봐봐요. D를 A랑 비교시켰죠. D랑 A 봐봐. 기체 종류도 달라. 분자 질량도 달라.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도 다르죠. 그러니까 분자 질량은 기체 종류랑 관련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르겠고 원소 번호가 다르니까. 근데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도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개가 돼버린 거야. CDS 프리미엄 지문이랑 똑같죠? 잘 봐요. 근데 아까 기체 압력,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정하는 요소들 중 몇 개를 줬어요. 질량이 무거우면 형성 시간이 길어질 거다. 왜? 무거워서 잘 못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표면에 못 달라붙을 거다. 또 기체 압력이 높으면 분자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압력이 높고 분자수가 높으면 빨리빨리 분자수가 많아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부딪힐 테니까 형성 시간이 짧을 거다. 그러면 이 질량과 압력, 분자수가 서로 두 개의 요소가 서로 달라서 왜? 방금 1번, 2번, 3번 선지에서는 셋 다 질소. 그래서 질량이 똑같았기 때문에 압력만 고려해주면 됐잖아요. 분자수만 고려해주면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A랑 D 간의 비교에서는 질소, 산소로 기체 분자 질량도 다르고 4N과 N으로 압력 분자수도 다르다고. 그럼 이 두 개 효과 중에 뭐가 더 우선적인 효과고 뭐가 더 강한 효과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CDS 프리미엄 지문에서도 해설을 했어요. 어때요? 지문 알려준 적이 없어. 어떤 효과가 더 세요? 어떤 효과를 더 먼저 봐야 돼 알려준 적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 풀 때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두 개를 경합시켜서 네가 스스로 고민해봐 이러는 거 아니라고. 평가원은 무조건 소스를 줘요.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아무것도 안 줬죠. 그럼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봐봐요. A랑 D 볼게요. D가 더 무겁죠. 무거우니까 질량이 크니까 일단 D가 형성 시간이 더 길 거라는 근거 하나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거 의도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기체 분자수는 D가 더 작게 줬어요. D가 분자수는 더 작아요. 근데 분자수가 작으면 기체 압력도 낮잖아. 기체 압력이 낮으면 또 어떤 효과가 또 돼요? 또 생겨요? 형성 시간이 얘도 형성이 잘 안 돼. 분자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형성 시간이 같이 길어지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줘요. 그러면 두 개의 요소가 두 개의 변수가 있었지만 두 개의 변수 중 누가 더 강한 변수인가? 누가 더 중요한 변수인가? 누가 더 우선적인 변수인가 고려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왜요? 둘 다 같은 효과를 내니까요. 이거는 의도예요. 평가원의 정확한 의도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2019년 CDS 프리미엄 지문이랑 보세요. 왜? 만약에 평가원이 질량이 더 큰 효과일까 분자수가 더 큰 효과일까를 너한테 싸우게 줄 거였으면 지문에서 이 두 개의 효과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안 보여줬죠. 이건 평가원 의도예요. 너한테 싸움 시키지 않을 거라는. 이해됐죠? 그래서 분자의 질량 효과를 보나 분자수 효과를 보나 D가 형성 시간이 둘 다 길어져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해요. D가 A보다 길어야 돼요.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5번 선지 엄청 중요한 건데 여기 잘 봐요. 5번 선지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라고 그랬죠. 자, 요즘 트렌드인데 요즘 트렌드 선지를 되게 쉽게 물어본 거예요. 자, 요즘 선지 트렌드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문에 A는 B라고 적혀 있는데 선지에서 A는 C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문에서 A는 B였는데 알고 보니까 B이면 C일 수 있다는 근거를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니까 A는 C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됐죠? 정리됐죠? 자, 봐봐요.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 충돌 빈도는 D보다 높겠군. 자, 이 D 비교할게요. 분자수 같죠? 고려할 필요 없어. 지워버려. 얘만 비교하면 돼. 질량. 2가 질량이 높죠. 그쵸? 분자 질량이 높아요. 그러면 지문에서 분자의 질량이 크면 무슨 효과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지우고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압력이 낮을수록 단 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그랬어요. 자, 분자 질량이 크면 형성 시간은 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지문의 팩트예요. 찾았어요. 그런데 선지는 지금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선지는 충돌 빈도가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의 물음은 이걸로 바뀌는 거야. 지우고 지문의 팩트인 형성 시간이 길다랑 선지의 내용인 충돌 빈도가 높다랑 같은 말이야? 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준 문장 하나가 딱 존재하진 않는다고 해요. 지문에. 다만 엮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있다고요.
어디에? 지문에. 올라가서 볼까요? 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정의 여기 줬고요.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대요. 다시 문제로 돌아올까요? 오케이. 마지막 정리. 지문의 팩트는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형성 시간이 짧대요. 팩트 1, 팩트 2. 아까 봤던 거. 분자 질량이 클수록 형성 시간이 길대요. 그 다음에 선지. 우리 2가 질량이 큰 걸 확인했으니까 말을 바꿀게요. 질량이 크면 충돌 빈도가 D보다 높냐고 물었으니까 충돌 빈도가 높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선지의 이 내용을 지문의 팩트 2개를 엮으면 나온다고요. 얘가 요즘 선지의 트렌드라고. 여러 문장을 유기적 연결해서 엮었을 때 내용이 나오는지. 잘 봐요. 충돌 빈도가 높아야 형성 시간이 짧죠. 근데 분자 질량이 커야 형성 시간이 크다고. 그러면 분자 질량이 크면 형성 시간이 큰 거니까 이 두 문장을 충돌 빈도랑 엮으려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죠. 그럼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거야. 분자 질량이 크면 큰 거는 형성 시간이 긴 거랑 같은 말인데 형성 시간이 짧은 게 충돌 빈도가 큰 거랑 같은 말이라 했잖아. 그러면 형성 시간이 긴 거는 충돌 빈도가 낮은 거랑 같은 말이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자 질량이 큰 거랑 충돌 빈도가 낮은 거랑 같은 말이네? 근데 선지에서 물음은 질량이 크면 충돌 빈도도 같이 크다고 물어봤네? 근데 이거 화살표 반대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5번이 탈락이에요. 됐죠? 이건 사실 이 지문은 쉬워요. 내용이 쉬워서 이 과정을 어렵지 않게 거칠 수 있는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 문장, 여러 내용을 엮고 유기적 연결을 해서 하나의 팩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선지랑 비교 대조하는 거. 됐죠? 여기까지.